포항시가 SRF 굴뚝 배출 물질을 높이 쏘아올려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는데 주민들은 포항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관련 영상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포항의 어촌계에서 공공근로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받다가 해경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동해안 특산물인 오징어 어획량이 기후변화와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갈수록 줄어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는 SRF 시설과 관련해 굴뚝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송풍기로 높이 쏘아올리기 때문에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굴뚝 연기가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영상을 제시하며 포항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포항시와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관한 상태에서 특수카메라로 SRF 굴뚝의 배출 물질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연기가 위쪽으로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버립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송풍기를 이용해 배출 물질을 120m까지 쏘아올릴 수 있어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송풍기가 통풍력을 해서 쏴 올립니다. 그러면 이 통풍력에 의해서 한 120m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189m에서 이 대기가 확산됩니다. 주민들은 굴뚝 영상을 근거로 포항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SRF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OGI 카메라로 송경창 부시장이 이야기한 160m 송풍기로 쏘아올린다는 그 거짓말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이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SRF 반대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인근 3개 초등학교에서 등교 거부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숨쉬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포항시가 끝까지 저 쓰레기 발전소를 가동한다면 저희들도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울 것입니다. 포항시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송풍기의 성능을 추정했을 뿐이고 동영상 역시 특수 카메라를 시험 촬영한 것으로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아니며 공식적인 촬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최초로 주민 소환 투표까지 이뤄졌던 포항시 SRF. 투표는 끝났지만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의 어촌계에서 갯바위 작업 시간을 부풀려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받았다가 해경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갯바위 닦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선 긴 장대를 이용하고 깊은 곳에선 뗏목을 타고 들어가 작업하는 등 어촌계마다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2, 3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합니다. 갯바위 닦기 사업은 연안 오염 등으로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물이 감소해 자원 보호와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곳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았다가 해경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65살 김모 씨 등 전현직 어촌계장 60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입니다. 어민이 어선을 타고 조업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에 참여한 시간보다 2, 3배 이상 부풀려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동장 이장보다 어촌계장의 입김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해경은 사업을 관리 감독한 포항수협과 구룡포수협, 포항시를 상대로 유착이나 공모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데 포항시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한 노동자한테 어업인들한테 돈을 드리는 상황인데 거기에 그 임금을 얼마 받는데 저희가 공무원이 유착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착복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해경은 전복과 해삼 종묘 방류 사업에도 이 같은 비위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포항제철소 조강 생산량은 137만 4천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3% 감소했고 포항 철강 산단의 전체 생산액도 1조 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1차 금속 산업의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조립금속과 비금속, 석유화학의 생산액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울릉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울릉도를 찾는 귀성객에게 여객선 운임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할인 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울릉군에 사촌인의 친인척이 있는 귀성객으로 17일까지 울릉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는 포항 울릉간 선플라워호와 우리누리 1호선사가 참여합니다. 동해안 특산물인 오징어 어획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많은 어민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업 현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어업 전진기지인 동빈항입니다. 집어등을 단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부두에 정박해 있습니다. 오징어가 안 잡혀 출어 경비도 못 건지다 보니 출항을 포기하고 항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5분에는 좀 안 나겠나 싶어서 기대를 가지고 또 나가봐야 헛방하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금년에는 이렇게 아주 손실만 거듭나고 있지요. 어민들은 내년에는 오징어 때가 돌아오겠지라며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통계로 바라본 현실은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6년 사이에 경북 지역 전체 수산물 어획량은 34% 줄었지만 오징어 어획량은 84%나 감소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어획량 가운데 오징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2년 50%에서 2018년 16%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경북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는 어선은 381척에 이르고 이 중 167척이 울릉도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 어선의 남획과 바다 환경 변화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오징어가 안 잡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선 오징어잡이 배를 확 줄이는 감척 사업이 실질적인 대안이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현 시가는 가성에서 10억이라 하면은 배 한 척에 2억, 3억도 안 줄라 끊는 3분의 1 수준 받고 돈을 안 줄라 그러니까 이 감척이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현실에 맞게끔 어떤 그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만 잡을 수 있는 체납기 어선이 문어나 대게, 가자미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업종 전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기 어선의 업종 전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선 감척 사업을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런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어민들은 최근 울릉도에 대한 오징어 어업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할 정도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봉책이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울진 등 전국 4곳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치유는 갯벌과 염지하수,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지역에는 민간 투자를 통해 병원과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 해양치유산업 거점이 조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오중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트 철강 넥스트 포항이라는 2020년 경제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오 후보는 포스트 철강 산업은 화학에너지 산업으로 문재인 정부도 포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LNG 벙커링 영일만 산단 유치, 화학에너지 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포스트 철강 시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제1대 경주시 체육회장에 여준기 전 경주시 태권도 협회장이 뽑혔습니다. 3명이 경합한 가운데 여준기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 175명 가운데 38%인 67표를 얻었습니다.
체육회장 임기는 내일부터 3년입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 누가의원 김상돈 씨, 후포 새마을금고, 온정면 선구 1위 주민일동, 백암온천 성류파크 관광호텔, 온정면 고려 종합중계, 온정면 태백온천 모텔, 온정면 새마을 부녀회, 온정면 발전협의회, 온정면 소태1리 주민일동, 온정면 금천 1위 노인회, 온정면 백암온천 교회, 온정면 외선리 1위 주민일동, 온정면 중국관, 온정면 광품 1위 주민일동, 백암온천 상공인 연합회, 온정면 풍물패 회원, 온정면 박성률 씨, 온정면 백암금천 주유소, 온정면 이부원 씨, 온정면 이두하 씨, 온정면 박경희 씨, 온정면 김현기 씨, 온정면 이재욱 씨, 온정면 김다은 씨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단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조기발주 추진단은 다음 달 중으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조기발주 추진단이 하게 될 설계는 경주시 전체 공사의 30% 선인 130여 건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520명이던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를 올해부터는 1,88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추가로 매달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합니다.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기업은 최대 3억 원, 우대 기업은 최대 6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추천 규모는 1,900억 원대로 포항시는 대출금리 지원액 44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민의 정신건강관리에 지난해보다 26억 원 증가한 1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질 환자의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자살 예방센터와 응급 대응팀 운영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